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운명은 개척해가고 후손에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지금 하는 말이 소위 말하면 아 씨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또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 오늘 선 회장님이 참 아름다우시고 참 얼굴이 웃음이 참 예쁘다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예. 이런 과정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족보를 보게 되면 가게란 무엇인가라고 이런 것들이 합해가지고 나오는 게 인생 최고 교과서입니다. 사실 우리 족보를 보게 되면 뭐 김만수 하게 되면 몇 년 태어나고 몇 년 사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좀 명문가의 집안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언제 문과에 합격을 하고 언제 결혼하고 결혼 형태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걸 통해서 가족력을 보고 있는데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격이나 습관이나 선조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에 있는 DNA는 어떤 것이고 또한 내 몸에 있는 DNA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DNA를 물려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참고도서는 이겁니다. 가계과학이라고 하는 일본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요나민의 마사카츠라는 이분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분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뭘 했냐면 대학교를 다닐 때 오키나와 민족사를 책을 우연히 봤답니다. 근데 오키나와가 일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죠. 근데 과거에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의 머리말이 뭐라고 나왔느냐? 가족의 사랑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세계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 이 노란 글씨 있죠? 이 노란 글씨가 여성이 가정에서 역할이 크고 그리고 이 가계의 과학이고 이게 뭐냐? 네. 가족의 사랑을 실천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 그랬더니 나는 누구인가라고 보게 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두가 있고 후손이 있는데 조상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고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손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명한 스님이었던 이분이요. 과거를 알려면 현재의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상이 걸어간 발자국을 그대로 후손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가족력도 그 일부의 하나겠지만요. 이 발자국을 피해 가려면 나라고 하는 자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바쁘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막 바쁜 데 살다 보면 이제 1년 되고 2년 되고 60년 되고 70년 되면 환경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모닝 자기가 이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서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덕이 X 같아서 이거를 좋은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나의 그 하늘이 준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세계를 달구고 있는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누굽니까? 유현진이 아니잖아요. 선수가 아니고 누구요? 오타니. 오타니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흘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뭐 자기 관리를 오타니 마르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8개 구단에서 그 지명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고 몸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음식을 최근 어떤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타니가 나왔거든요. 선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걸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4대 전에 조상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씨를 뿌려놓은 결과가 나랍니다. 최소한.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2년 거부라고 합니다. 2년 거부. 우리나라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씨를 뿌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씨앗이 여러 개 섞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이걸 씨를 뿌리고 나서 싹이 나니까 이거는 뭐겠네? 이건 들깨겠네? 이건 참깨겠네? 들깨 중에 뭐라고는 모르겠죠. 근데 좀 꽃이 피고 나니까 들깨 중에 언제 썩을 할 수 있는 들깨고 참깨 중에 뭐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이 열매는 경충했구나.
씨앗이 적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4대 후에 최소한 1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절실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위에서 보면 뭐 한 일 없이 뭐 시험을 본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대박이 나는 사람이 여그런가라고 보니까 그분은 과거에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경주 최부자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서울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오고 해도 로스쿨에 사법고시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거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대가, 절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탕감이죠, 탕감. 그리고 이제 빛을 변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이게 이제 저희가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딸입니다. 근데 저희 쭉 가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몇 대 어디세요? 종수. 본가가 어디세요? 청주. 몇 대에서 보내세요? 29대. 29대.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상 몇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아직 못했죠. 대략. 한 찍어보세요, 대략.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어느 것 같아요? 글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찍잖아요. 포크도 있고, 칼도 있고, 선것도 있잖아요. 자, 이거 보면, 자,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1대가 이제 아버지, 엄마잖아요. 1대. 10대를 보니까 이 행적으로 옵니다. 이것만 말하는데 행으로 봅니다. 이것만 보니까 1024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반은 512분의 할아버지와 512분 할머니 계셨는데 이거를 다 더하니까 2046명의 조상들이 계셨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게 위해서. 근데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소중한 존재인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23대입니다. 23대인데 23대 보니까 우리 그 핵만 우에만 23대 보니까 838만 8천 명 조상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다 더하니까 1679 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3대를 보니까요 41억 6천만이고 17억 아니 170억 이상.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이 뭐 개팍하고 즐겁고 뭐 남을 짜증내게 하고 하는 성격이 다 나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결실체다? 조상 결실체라는 거예요. 조상의 정자와 난자의 결실체인데 내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 조상, 우리 후손들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삶을 산 사람은 후손이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속된 말로 하는 일마다 계속 죽을 쓴다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아까 이제 그 일본은 사람이 한번 하면 끝이 풀리 뽑더라고요. 이분이 30년간 2만여 건의 가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계도에 저는 잘 알겠죠. 이분은 오자바 씨는 20년간 10,000건, 100건만 분석을 해도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박사 후에 아마 석사 후에 아마 신사가 되지 않을까. 석사 후에 박사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 있느냐? 정과행위 법칙이 있는데 선지와 운명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후손에게 재현됩니다. 선지의 파동이 대응되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과 행위 그리고 파동, 진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정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96년도 12월 달에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상민 교수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명희 선생님 보면서 정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철국 우리 선생님 보면서 정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개 선생님한테 정의를 뽑아냈어요. 정의를 따로 놓고 전기를 가했습니다. 그럼 정의의 반응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원래는 과학자들은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전기의 반응이 가니까 아짜리테라고 하는데 정의에서도 아짜리테라고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결론이. 그걸 보면 결국은 서울에 소위 말하는 조상이 KBS가 있으면 후손 가운데 KBS가 있고 스승가 있으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BS가 있으면
서울에 조성 SBS라고 하는 조상이 계시면 어딘가는 후손에 SBS가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SBS 조상이 KBS한테 장가를 보낸다고 해서 그걸 받을 수가 있느냐고 못 받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는 결국 뭐냐 인치는 조상들의 남자와 정자가 성장한 것이고 유전이가 같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6.25 때 우리 선배님들 뭐 부모 세대들이 전쟁을 하셨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뭐 나무 석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누구 형님입니다. 작은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일본 사람 쓴 책을 보니까요. 여기 이제 장남, 차남, 삼남이 있으면 삼남은 아버지한테 이제 대입을 하고요. 차남은 할아버지, 그 장남은 그 증조할아버지 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맞다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A 다시 이렇게 유전인자가 같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차남 이렇게 하고요. 아버지는 이제 맞지는 않아요. 아버지는 일단 대입만 쉽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는 A 다시, B는 B 다시, C는 C 다시 이렇게 C는 이렇게 이제 참고만 하는데요. A는 A 다시, B는 B 다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인생의 그 파동의 원리로 반복이 되고요. 선수들과 대응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혹은 후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답니다. 왜 그러냐?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겠죠. 과거에 친가 지역 중에 아들을 못 낳으면 이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처벌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그다음 조상 순간을 생각하고, 과거에 아들 선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이 장남과 장손을 기여하겠습니다. 뭐 손잡아 되는 사람이 80대고 장손이 5살이라 하더라도 장손한테는 아이고 장손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지 야 너 왔냐? 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423가지의 성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한 5,000가지가 넘는답니다. 왜 5,000가지가 넘냐면 외국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 성으로 바꾸면서 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이 많았어요. 이 정도 되고 본가는 김해김씨, 경주김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가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족보요식은 이제 안동거시입니다. 안동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동거시 이분 원래 이름은 김행이었습니다. 김행 이 사람은 후상구실에 그 경선왕 때 그 안동에서 살았는데 그 견훤이가 그 경선왕을 경주 공격을 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이제 왕건이가 이제 뭡니까 지원을 나온 거예요. 지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밀려가지고 안동까지 도망온 겁니다. 그때 뭐 바람과 같이 이제 바람과 함께 나타난 게 김영이 의병을 데리고 온 겁니다. 거기 전쟁을 해가지고 그 견훤한테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거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승리를 거두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누굽니까 왕건이 당신 덕분에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었고 내가 통일할 수 있었으니 당신한테 벼슬을 내리고 성을 내리겠소 라고 하면서 안동건씨라고 하는 성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공신 이거 이제 벼슬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행이 인행을 낳고 인행이 책을 낳고 그 책이 균환과 광환과 경화를 낳는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랑 직업이 그 당상관이면 벼슬이 높은 거잖아요. 뭐 차관, 장관 이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주, 여기 호장, 여기는 좀 떨어졌네요. 소장, 이제 뭐 동상, 동장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잘 되고 얘는 좀 떨어지는 거 왜 있냐는 거예요. 왜? 네. 머리도 비슷할 텐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대를 봤답니다. 12대 보니까 권척, 아들을 하나씩 낳네요. 그리고 사정이라는 사람이 4대씩 낳았습니다.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잘된 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잘된 거는 계속 잘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제 22대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21대에서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이분이 안동건씨니까 경제적으로 소위 말하면 빵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 둘째 아들을 양자를 보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할아버지 그 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양재로 들어왔으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고 양재로 가야지. 세상 물리잖아요. 세상 공짜가 없잖아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막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이제 독자가 요즘 많잖아요. 우리 서 회장님도 아들 하나죠. 네,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영향을 끼친 조상과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이 플러스해서 막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보니까 이게 진동, 그러니까 이게 종의 진동과 법칙과 이거는 전환이 됩니다. 전환. 네, 이렇게 부자 사이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독자와 막내의 부부 사이에서 그게 결정이 된다. 특히 막내는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혼을 안 하셨겠지만 막내가 어릴 때 이혼했다 그러면 아이는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독약을 먹는 거 이상으로 나쁘답니다. 독약은 바로 죽지만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으로 됐다가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989년도 그 동경 근처에서 유아연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한 아이를 유괴를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얘를 잡고 나서 보니 얘가 은둔형이었습니다. 은둔형.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처박혀 있어서 학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가봤는데 일본의 집이 시골에 가니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더라고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2층에는 은둔형이 주로 산다는 거예요. 은둔형의 집에 사는데 애들이 밥을 먹으라고 안 내려온대요. 저기로 방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콤비아 벨트 아시죠? 콤비아 벨트 아세요? 그걸 설치해가지고 아들아 밥 올라간다 딱 누르면 촥촥촥 다 올라가요. 그 밥을 먹고 누른대요. 그럼 빙글이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2층에 있는데 2층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1층에는 이제 핵가족이 사는데 출근할 때 아이를 맡게 돼요. 그 집은 또 희망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 교육을 하니까. 여기서 보면 이 애미라는 애 청년이었는데 얘가 은둔형이었고 게임을 뭐 잔인한 게임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은둔형은 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버지는 지방신문사 사장이었고 할아버지는 CEO였고 이제 이 할아버지 그 위에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의 왜 비석에 할아버지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 뭐 할아버지 이름 새기는 돈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면 여기 보면 봅시다. 이거는 여기는 편하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막내는 이렇게 갑니다. 네. 막내는. 근데 이제 이 막내는 이제 이 분한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할아버지의 좋지 않은 게 가고 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대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땠는지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안 좋은 것과 여기에 나쁜 것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냐? 범죄 선조가 있으면 후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범죄 후손이 있으면 올라가 보면 범죄 선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진돗개 순정과 진돗개 순정 수컷과 함께 사랑을 했어요. 교미를 했어요. 그럼 순정 나올 거예요? 잡종 나올 거예요? 순종. 순종. 이제 봐야 알겠죠? 봐야 하는데 섞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섞어 나오냐? 이 진돗개 수컷이 혹은 암컷이 전에 사랑을 똥개랑 했다가 똥개랑 언제가 나와요? 똥개. 아무리 순정하고 사랑을 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인끼리 결혼을 몇 회 했는데 흑인이 나왔어요. 그럼 부인이 의심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표현이에요. 근데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흑인의 피가 한 방울에 섞이면 그분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뼈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세계속에도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데 멸치다. 어? 문어가 아니고 멸치다. 작은 그런 뼈대가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분들이 술, 담배 안 했답니다. 네, 바람도 안 피웠대요. 그런데도 이런 애들이 나온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나 뭐 해결 상담 했던 분들은 아 얘는 좀 위험하고 무섭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문둔형이고 그 컴퓨터 게임 PC방에 있는 애 다 바쁘게 돼야 되죠. PC방하고 잘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걔들 보면 부부 사이가 유난히 좋아요. 부부 사이. 그래서 제가 이따가 취재를 내겠습니다. 여기 책 두 권 가지고 왔어요. 자,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쭉 설명하면 여자는 하고 질문해요.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작년은 누구를 닮을 것 같아요? 작년. 엄마. 야, 역시 똑똑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은 큰 딸은 엄마를 닮아요. 그리고 둘째 딸은 외할머니, 셋째 딸은 외할머니의 친정엄마. 이렇게 이제 여자 쪽으로만 닮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 이제 일남 1년에 일녀 아니면 일남이잖아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통계 결과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루라는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남자 저 남자 뭐 접촉을 해요. 애를 낳았어요. 불안한 애를 낳았어요. 사랑 아빠가 누군지.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이제 저희가 1대라고 할 때 2대, 3단 징수라 했잖아. 3단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두루라는 여자가 남자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애를 낳잖아요. 의심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에게 뭐 서울대를 가는 실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문이 정말 너를 사랑할 때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할 때 정말 엄마 아빠는 너가 임신 되게 되면 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하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라고 기도하고 사랑을 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엄마 아빠 나 어떻게 임신했어요? 아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부싸움 하나 임신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제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요 흑수저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이 그 흑벽돌입니다. 흑벽돌이고 저희 엄마가 아이고 이제 일본에서 며느리가 오는데 이거 보고 기절할까봐 차고지거든요.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하고 나서 우리 큰애가 3살 3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제 아내랑 우리 시골에 갔는데 차고지가 떨어져서 바람 불며 흔들리더라고요. 아마 한국 여성 같으면 야 이 애기랑 살다가는 인생 거들나갔다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 아내한테 여보 그때 당신 같으면 내 같으면 일본을 갔을 텐데 애들이 갔을 텐데 왜 안 갔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후회는 아닌 것 같아요. 똑같지만 우리 애들은 과일 하나도 안 시켜요. 그 대신 저희가 막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8년 동안. 그거는 이제 제가 모신 게 아니죠. 저는 당연히 자식이니까 하지만 아내 덕분에 이제 애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자만 태어나는 집은 다는 아니지만 이런 확률이 있답니다. 아버지와 딸이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고 결혼해버리면 남자를 밀어낸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많이 낳는 다는 아니면 이런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남자 회원님들 딸하고 사이가 안 좋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티타임이랑 좀 이렇게 저녁을 드시면서 아빠가 장난하고 많지? 미안해. 내가 몰랐어. 초보 아빠라 그래라고 좀 화해를 하시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5가지 길이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최 교수님처럼 잘 되는 집이 있고, 물론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잘 되는 집이 있고요. 처음에 잘 됐다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정신차리고 올라가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그 광원가에 그것처럼 바다 밑바닥만 찾아가는 조상이 있다. 계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있다. 저희 집은 이겁니다. 저희 집 이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 집이 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근친상간을 당했어요. 근친상간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서 보호를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 또 과거에 우리 여성들은 한 번 뭐는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좀 멀게 의부증도 있었고 매형이 난 거예요. 결국 삶을 정리를 했죠.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참 안타깝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참 좋은 삶을 살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 자기 팔자가 기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엄마가 낳은 자식이 자식들이 여럿이 저 세상 갔지만 그래도 엄마를 모시려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나. 말은 좀 서툴지만 그래도 일본 여성이 당신을 모시려고 하는 아내가 당신 며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래드렸는데 이거를 꼭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은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상이 못 갔다라는 게 아니라 내 덕분에 조상들을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종교에서는 천도자라는 이름으로 조상을 회원한다는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나쁜 종교죠 사실은.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종교. 관상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보통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계속 그 패턴 이어간다는 거예요. 콩 심은 게 콩 나고 팥 심은 게 팥 나고. 그리고 보면 우수한 남성은 똑똑한 남성은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인 면이지만 여기에다가 인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함께하면 그 집은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선조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집에 가족들하고 산책도 가시고 아니면 펜션도 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서 야자타임도 한번 해보세요. 야자타임 해보면 아이들이 우리 아이한테 할 얘기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사이대 간의 그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자타임 하니까 좀 얼굴이 뜨겁기도 하죠. 뜨겁기도 하지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친구같이 살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랍니다. 그 경계가 없으면 엉망이 된다. 그건 안 되고 친구처럼 아빠가 가깝게 대하는 건 맞지만 나는 친구 같다. 이것은 집안 망치는 망주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요. 여기 회원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다국지라는 사람이 아들이 5형제, 6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이 사람이 바람둥이였어요. 바람둥이였는데 이 사람이 육기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이 다국지라는 사람이 이 A, B, C랑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요시라는 사람과 사랑하다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임신이 되니까 집안에서 넌 나도 이 여자를 책임져야지. 이 육기랑 약혼을 해라. 약혼을 깨라. 하니까 이제 싫었겠죠. 육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근데 이제 다구치 이 사람이 요시랑 어떻게 해서 이제 그냥 살았어요. 살아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자기를 안 닮았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부인을 투서를 빼고 폭력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서 에이씨 나랑 안 살아면서 동경을 도망갔어요. 동경을 도망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니까 얘가 돈 벌어가지고 그 요시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바람나서 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느냐, 이 결혼하고 잘 사는 전 약혼녀를 이혼시키고 강제로 이혼시키고 부인을 뺏어갔어요.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육교 얘는 자기도 모르게 마사티카라고 하는 그 자식을 요시가 키우면서 자기 남편이나 애들 아빠에 대해 좋게 얘기했겠냐고요. 야, 니네 아빠는 이런 X야 저런 X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도 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겠죠. 좀 며느리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남편을 개고생해서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겠죠.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얘한테 전달된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할머니를 발로 차고 얼굴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막 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때려가지고 병원 입원시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래요. 죽고 나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상대를 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여자는 결혼하게 이렇게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 큰 오빠와 막내 동생이 나이 차가 많이 나겠죠. 뭐 20살? 이러다 보니까 고모랑 조카가 사랑하는데 왜 이러지? 죽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캡스 같은 거는 다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격리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호주에서 있는 일인데요. 이분이 사실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부부입니다. 30년 전에 이 사람 결혼해서 애를 낳고 1년 동안 따라가서 살았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만났는데 뭐 60년이겠죠. 이제 결국 30년 후 30년 후에 만났는데 통화더라는 거예요. 전기가 그냥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 사랑하는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낳자마자 죽었어요. 둘째 살아있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살아있지만 공개를 안 했어요. 지탄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헤어져라. 그래도 나는 헤어지지 않고 살겠다. 불법을 하지 않겠다. 근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가정이 망가지는가? 라고 보면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고 가게가 엉망이 되고 자손들 사이에도 원수가 되고 이렇게 종의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릴 사이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런 저런 집안에서는 잘 될 수가 없다. 자녀들이. 그래서 저런 집안 차라리 대릴 사이를 드리지 말고 차라리 가정을 그냥 해체시킵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시골에서 동생들 때 벽시 쭉정이는 가라앉혀서 아니 뛰게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운명을 반복하는가? 라고 보니까 그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수호하는 그 조상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을 보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이명희 선생님 어깨에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단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언제 자기가 죽는지 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기 전에 이걸 다 모이라고 하고 나서 저녁 먹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나는 이제 가겠소라고 잠자면서 그냥 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아예 염할 준비 옷을 다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답니다. 가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욕심이라는 나쁜 욕심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그 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진동이나 진동으로 이렇게 문자 오면 모르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문제는 뭐냐? 지금은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모시는 건 좋은데 이 가시는 분이 가슴에 한이 없어야 됩니다. 네? 저는 늙어서 보자. 잃어버리는 게 후손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부모님은 모시는 게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집 근처 모시고 자주 찾아가는 게.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바쁘짐에도 불구하고 자주 며느리 혹은 아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를 보면 부부를 꼭 닮는다는 거예요. 꼭 닮는데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
아니면 운동선수들 75%가 막내라. 막내가 왜 그럴까요? 웬만한 부모가 밀어주잖아요. 첫째 키울 때는 집안이 좀 어려우니까 좀 자제하고 너는 큰애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막내는 그냥 천방지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막내가 더 잘 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집은 막내가 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긍정의 긍정, 부정의 긍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운세가 잘 되는 집은 애정관계가 애정도 깨끗하고요. 이혼 재혼이 없는 가게입니다. 과거 이혼했다. 이제 지금부터 안 해야죠. 이제 지나가면 무효니까. 그리고 부부의 원만한 가게를 하고요. 여성은 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내한테 여보 나 물 먹고 싶어 물 떠와 안 하시겠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가족이 없는지 우리 친구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이 중요하다. 이 책을 보면 어느 게 중요하냐 85%라 남자는 15%래요. 남자 역할은 15%고 여자가 85%예요. 여자가 어떤 여자냐 며느리, 아내, 엄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아빠들은 딸의 말도 들어야 돼요. 딸의 말 안 들으면 이제 이게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게 딸이 중재를 합니다. 딸이 중재를 하는데 딸 말을 안 들으면 며느리는 고부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는 집이 뭐가 좋은가라고 봤더니 그 아버지 그 뭡니까 남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들이 중재를 하고 며느리하고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면 딸이 중재를 하거든요. 근데 아들, 딸이 이게 다 없으면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뭐냐,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 시험 딸, 시험 아들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집안에 4명의 어른이 필요하답니다. 과거에는 4명 있었잖아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헷갈리게 보니 요즘 애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나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들은 괜찮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재수 없으면 소위 말하면 4가지가 없는 싸가지가 없는 딸이나 여자나 아들이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영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분입니다. 1,400명의 후손을 낳는데요. 대학 총부 이렇게 후손이 났습니다. 예.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사해야 되려고 기도도 했겠죠. 가끔 이제 봉사를 하고요. 성경책도 있고 좋은 기절은 또 자연스럽게 전달을 했겠죠. 근데 보세요. 막스라는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1,200명 후손이 났습니다. 보니까 1,200명 가운데 거지하고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만 해도 반입니다. 그죠? 도둑, 이거 보세요. 감옥에 간 역할. 소위 말하면 저 사람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암적 존재였잖아요. 구제금융 받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영세민이 물론 영세민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좀 자기가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여기 굉장히 일찍 끝나고 그래서 18번 받았죠?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